제 결혼식 신부 저 말고 2명 더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 단체 사진입니다. 제 남편 바로 양옆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신부 한복과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저 여자들. 과연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제 남편의 누나, 시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을 악몽으로 만들어버린 시누이라는 사람들과 절연을 선언한 새 신부입니다. 정말이지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까지 짓밟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라 생각해 용기를 냈어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첫 만남부터였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편이 누나들에게 저를 꼭 소개해주고 싶다며 저희가 시누이들이 사는 지역까지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늘하더라고요. 오느라 고생했다는 흔한 인사치레는커녕 위아래로 훑어보는 날선 시선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집어든 큰 신우가 보란듯이 말하더군요. 야, 제일 비싼 거 시켜. 어차피 내 돈 아니잖아? 옳게 될 사람이 쏘는 거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를 앞에 두고 내가 내는 거 아니니까 라고 말하는 게 농담이라고 하기엔 그 비웃음 섞인 표정이 너무나도 악의적이었어요. 남편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제게는 뭐 좋아하세요? 한마디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세트 메뉴를 다 정해버리더니 메뉴판을 제 쪽으로 툭 던지며 이러는 겁니다. 자, 이제 둘이 알아서 하나 골라. 마치 남은 음식 던져주듯 말하는 그 태도에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31살, 남편은 33살, 시누이들은 각각 36살, 35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초면에 이런 무례를 저지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어요. 당시 출산을 보름 앞둔 만삭의 큰 신우가 갑자기 제 남편을 보며 가위질하는 손 모양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너 와서 탯줄 잘라야지. 병원에서 대기해. 순간 식당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어요. 처음 만난 동생이 결혼할 여자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남편과 그 매형 그리고 어린 조카까지 있는 자리에서요. 주변 반응을 살폈지만 다들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식사만 하고 있었고 남편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동생의 짝이 아니라 어디서 굴러들어와 우리 집안의 평화를 깨는 불륜녀쯤으로 취급하는구나 하고요. 다음날 남편의 친구 결혼식이 있어 함께 참석했어요. 식장에서 마주친 작은 신우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으로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사치 훑어보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일부러 어제와 다른 옷과 가방으로 한껏 신경 쓰고 갔는데도 마치 명품 감정사처럼 굴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큰 신우는 아예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어요. 제가 2번이나 다가가 안녕하세요, 형님.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눈길 한 번 안 주고 휙 돌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친구 결혼식에 자기들을 태우러 오지 않고 저를 태우고 왔다는 이유로 단단히 삐졌던 거였어요.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큰 신우는 그제야 고개를 까딱하더니 저를 쳐다보며 정확히 3글자를 내뱉었습니다. 가세요. 네? 가세요? 제가 어딜 가라는 걸까요? 그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 마치 벌레 쫓듯 뱉어낸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가정교육의 문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 큰 신우가 아이를 낳았다며 남편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사진이었죠. 물론 아기가 가리고 있어 중요 부위가 노출된 건 아니었지만 가슴골과 주변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아무리 남매라지만 동생에게, 그것도 결혼을 앞둔 동생에게 보낼 사진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잘 가려서 보냈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남동생이라 편해서 그런 것 같아. 라며 대래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 순간 시누이들보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과 분노를 터뜨렸죠. 당신 누나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고, 당신은 평생 그 손에 놀아나며 살아라. 더 이상 귀한 집 딸 데려와서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 라고요. 제 단호한 태도에 정신이 번쩍 든 건지 남편은 그제야 시누이에게 앞으로 이런 사진 보내지 마.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만약 떳떳했다면 그게 왜? 라고 반문했겠죠. 하지만 큰 신우의 대답은 딱 한마디 알겠어 였습니다. 마치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일부러 보냈다는 걸 시인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결국 남편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누나들과 의절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나서야 겨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시누이들이 들어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큰 시누는 누가 봐도 새 신부가 입는 흰색과 분홍색이 섞인 화려한 꽃무늬 한복에 머리에는 커다란 꽃장식까지 달고 나타났어요. 작은 시누는요, 연보라색 레이스로 된 신부 이브 드레스로 착각할 만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스냅 작가님이 저와 시누들을 보더니 해맑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이야, 새 자매가 정말 우애가 좋으시네요. 자, 여기 보세요.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주변 친구들과 친척들은 미친 거 아니냐.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다. 머리에 꽃은 왜 지가 쳐달고 왔냐? 라며 대신 욕을 해줬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로연 내내 저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본식 스냅 사진을 확인한 순간 저는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말로 남편 하나에 신부 셋이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일부 다처제였던가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제 결혼을 망치고 저를 조롱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테러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시누들에게 각각 연을 끊자는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만행, 특히 결혼식 복장에 대한 분노를 담아서요. 그러자마자 작은 시누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자 곧바로 카톡이 날아왔습니다. 연락 안 할 거면 돈이나 갚아. 언니가 너한테 해준 거. 내가 준 축의금 당장 다시 보내. 남편이 축의금은 돌려주겠다고 하자 작은 시누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큰 누나를 작은 누나가 왜 난리인데? 내 언니 일인데 내가 나서지 그럼 누가 나서? 너는 말과 행동이나 똑바로 해. 장례식처럼 검은색 입고 갈 걸 그랬네. 누구는 네 결혼식 가고 싶어서 간 줄 알아? 진짜 꼴 보기 싫어서 안 가려다 간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문자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의 따지면서 신행 끝나고 이 바지 음식은 왜 안 가져와? 너 그딴 식으로 문자 보낸 거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네 회사 본부랑 관련 기관에 싹 다 뿌려버릴 거니까. 네가 그 직업 계속할 수 있나? 어디 한번 보자고. 남보다 못한 사이, 아니 원수에게도 이렇게는 안 하겠죠. 직장으로 협박하는 그 모습에 정말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온 큰 시누의 카톡은 더 가관이었어요. 횡설수설 감정 풀이를 한참 하더니 마지막엔 자기가 동생에게 베푼 희생이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내용으로 끝나더군요. 나중에 큰 고모님께 전해들은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큰 시누가 그 한복을 빌릴 때 한복집 사장님이 신부 한복이라 하객용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말렸다고 해요. 하지만 시누이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우겨서 굳이 그걸 빌려 입고 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만행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제 남편과 저희 평온을 위해 이들과의 완전한 절연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도 친척들에게 저희 험담을 하고 남편의 직장을 걸고 넘어지며 저희를 괴롭히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진흙탕 싸움에 어떻게 맞서시겠습니까? 소중한 구독 부탁드립니다.